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속법령 특강인데 화면이 전자칠판이 아니죠. 제가 지금 프라임법학원에서 마무리 헌법 강의를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제가 모두공 노량진에서 부속법령 전자칠판 이용해서 여러가지 유튜브 촬영해서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노량진도 가서 모두공에서 헌법도, 공직선거법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촬영하겠지만, 오늘은 제가 여기서 한번 지금 잘 되는지 제가 혼자 여러분들 지금 카메라 보고, PD님은 제가 보냈습니다. 4시간 동안 헌법 마무리 강의 아까 2시부터 촬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PD님 피곤하고 일정이 끝나서 제가 보내드리고, 저 혼자 이제 카메라랑 리모컨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린다고 약속했던 기본 강의. 근데 제가 전자칠판도 좋지만 판서를 하면서 헌법 강의를 하던 버릇이 있어서 판서가 더 좋긴 합니다. 일단 지금 찍고 있는 게 잘 되고 있는지, 잘 빨간색이 깜빡 알려준 대로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제가 이번 공직선거법 기본 강의 3회째를 프라임법학원에서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기본 법령 중에 세 번째 공직선거법, 국적감사원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부속법령 특강 1강, 2강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공직선거법. 자, 그런데 여러분, 공직선거법은 제가 기본 법령 중에서 빅3 중에 당연히 국회법, 그리고 헌재법, 그 다음에 출제 빈도라든지 중요도, 헌재 결정과의 관련성 다 따져서 빅3예요. 공선법. 자, 그러나 제가 공직선거법도 따로 9급 7급 용어로 강의를 또 따로 하고 책도 쓰고 있지만, 공선법은 양을 넓히지 말자가 제 주의예요. 할 수 없이 최소한의 우리 기출된 지문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최소한의 기출된 지문들 빼고는 공선법은 양을 넓히지 말고 헌법과 동일시하게끔 중요한 건 국회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헌법이 1순위죠. 그러나 동일시할 정도로 중요한 게 국회법이고, 많이 나오고 무조건 나옵니다. 그 다음이 헌법이다 보니까 당연히 헌재법. 제가 상대적으로 이제 공직선거법을 헌법에서는 약간 중요도나 여러분들한테 반복할 것으로 조금 약하게 한 이유는, 너무 공직선거법 자체가 조문도 많고 기본적인 거, 기본서에 있는 것들로만 해도 양이 많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공직선거법 전체를 다 한꺼번에 지금부터 모든 걸 끝낼 수는 없지만, 자, 공직선거법 관련된 국회 8급 문제들도 추록으로, 자, 여러분 이거 하나만 설명드리고 바로 본 공직선거법 강의 들어갈게요. 제가 오늘 자료 중에 어떤 걸 하나 올려드릴 거냐면, 공직선거법 우리 3판 책, 여러분들 2판 때까지는 파일로 나눠드렸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별이 빛나는 헌법 부속법령 우리 올해판 3판이 나왔고, 이 판례에는 4월 29일자 헌재 결정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3월달 헌재 결정, 여기에 나와 있듯이 3월달 법령까지, 가장 최신의 것까지 들어가는 있는데, 4월달에 중요하게 최신 판례 강의로 올려드렸던 4월 29일자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례, 황운하 의원 당선무효 사건 기각된 거, 자, 대판, 헌재 결정, 위헌 판결 하나 있어. 지방공단 직원의 선거운동, 당내 경선운동을 선거운동 타고 들어와서 당내 경선운동 못하게 한 이 헌재 결정이 4월 29일 날 대법원 판례와 동시에 나왔습니다. 각각 업로드 하나 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는 다음 주에 올라갈 건데요. 여러분들 요 두 개가 별이 빛나는 헌법 부속법령 3판의 추록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책 나온 이후로도 각자 6월에 있는 법무사, 8월에 있는 법원 행정고시 국회 9급, 9월에 있는 국가 7급, 10월에 있는 서울 지방 7급, 여기까지
쭉 오면서 계속해서 헌재 결정이 생기고요. 어딘지, 파란색 어디 갔어? 헌재 결정도 생기고, 쭉 올해, 그 다음에 어딘지 모를 개정법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해드린다고 약속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3판이 나오고 나서 얘 두 개를 낄 필요성이 있어서 만든 게 얘입니다. 왜 1.0이냐?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법무사가 나왔어. 그리고 나서 무슨 법이 개정됐거나 헌재가 또 나왔어. 그러면 얘들도 또 껴야지. 그때는 2.0이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건데, 이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페이지를 달리해서 앞에서 뽑았던 부분과 중복되지 않게 뽑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조절 잘 해드릴 겁니다. 자, 일단 이런 정도로 인트로를 마치고 부서법령 추록 같이 보시면 됩니다. 우리 책 편집과 똑같이 돼 있고요.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오려 붙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가필해서 간단하게 해서 해결될 그런 파트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 두 개가 포함된 3판 추록을 이 기본 강의, 그 부서법령 기본 강의 3강 할 때 올려드릴 겁니다. 공직선거법 전부 다 할 수는 없고요. 21페이지 개정 이후에서 어디선가는 한번 보셨을 최근에 개정된 것 중에서 중요한 거 모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자, 4월 달에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1년 만에 공석이 된 지 1년 만에 거의 보궐선거를 실시하다 보니까 공백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번 거기 어디에 주요 내용 어디에 써 있냐면 21페이지 주요 내용 나의 중요한 게 포인트가 공직선거법 수험생분들을 위한 모두공 공직선거법 특강에서는 말씀 미리 드렸는데, 여러분 그러면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도 연 2회 보궐선거 실시합니까? 아니에요. 지자체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줄을 이렇게 쳐드린 거예요. 개정 이유 한번 읽어보시고, 나에서 지자체장의 보궐선거 재선거는 4월 첫 번째 주 수요일,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총 2회 실시합니다. 사유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앞에 거,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10월에 이렇게 규정이 법에 되어 있어요. 이거를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선 밑에 있는 나머지 것들은 전부 헌법에서도 나올 수도 있지만 주로 공직선거법용이에요. 마, 바, 사, 아, 자. 그리고 2번, 3번의 개정법은 간략한 것들이니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정독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정작 헌법에서 중요하게 나올 것들 위주로 지금부터 이 시간에, 오늘 제가 볼 때 공직선거법의 분량의 한 반 정도만 해결하면 오늘 기본 강의 공직선거법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할 수 있는 분량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개정법과 취지는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가장 중요했던 거 누구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이제 보궐선거, 재선거 중에서 재선거는 지금 끝에 아직 생략하고 안 썼는데 재선거 포함입니다. 보궐선거, 재선거 써야 되겠네. 괜히 나중에 오해하실까봐 문제 나오면. 자, 여기 보궐선거, 재선거까지. 자, 그러면 23페이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24페이지에 있는 8조의 5 제목이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관련 판례 아니면 이 조문 안 넣으려고 했었어요, 제가. 근데 이 조문 타고 관련 판례가 하나 있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6항을 보세요. 24페이지 8조의 5 6항. 거기서 밑줄 쳐져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 형평성, 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공표하여야 한다. 우측에 판례 더하기를 보십시오. 공직선거법 8조의 5, 6항 등 위헌 확인. 2019년도 11월 28일 날 위헌 판결을 받았을 때는
이 1번 판시사항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실제 시험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다시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읽었던 이 공직선거법 8조의 5, 6항에 대한 심판 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이 조문이 직접 이 판례에서 문제되는 시기 제한 조항이라고 하는 이 인터넷 선거보도 그 언론사에 대해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로 된 칼럼 게재를 금지하고 있는 이 규정이 여기서 직접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이 조문에서 그 판시상 2에 보시는 그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그 훈령, 예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거지 이 조문에서 직접 문제됐던 게 아니라서 직접성 원칙에 소극이 써 있는 거예요. 직접성. 자, 이 판시사항 1에서 여기가 소극이야. 근데 이 조문이 직접 이 관련 판례에서 문제가 된다 해서 결정요지 1번에 밑줄만 보세요. 이 사건 공선법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 이 조문이 직접 이 칼럼 금지를 규정한 게 아니야. 거기서 하위 규정의 그 시행령과 예규에서 훈령 여기서 문제됐던 거지. 근데 이게 시험에 실제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 다음 판시사항 2를 보시면 아까 제가 구두로 설명드렸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로 된 칼럼 게재를 금지하는 요 규정이 이 사건 시기 제한 조항이라 한 이 규정이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해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느냐.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았다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자, 이걸 속지 마시라고 헌법 마무리 강의 때도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법률 유보 원칙 위배 안 됐다고요. 그래서 소극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침해됐다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됐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부터 문구를 확인하실 거예요. 저랑 같이. 자, 그러면 판시사항 3의 제목은 이 사건 시기 제한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서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됐던 사안에서, 자, 아까 안 읽었던 결정요지 2번의 첫 번째, 두 번째 줄만 보시면 이 사건 시기 제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8조의 5, 6항, 9항,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7조 등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이렇게 법률의 근거를 두고 있어.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 위배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까지는 소극입니다. 그러면 뭐가 위배됐느냐? 이 사건 시기 제한 조항은 226페이지 넘어오셔서 3에 이 사건 시기 제한 조항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인터넷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를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간주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보도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는 이런 근거를 하나 밑줄을 딱 쳐드렸어요. 이건 판결 결정 요지예요. 판단 이유의 그 긴 요지가 그 전체 판단 이유가 아니라 요지. 이 정도만 알아도 이 사건은 끝에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이렉트로 기출 1번에서 경정순진 2021년은 1월 16일 날 본 건데 끝에 보니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결론만 물어본 겁니다. 가장 단순하게. 근데 선거직 7급 9급에서는 직접성 원칙이 위배됐는지까지 물어봐가지고 어렵게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인지 아닌지는 첫 번째로 기본기로 중요한 거고요. 이렇게 경정순진 1번 문제같이도 나올 수 있고, 또 올해 경정순진 문제 말고 작년 거 2020년 법원 9급, 자 보세요. 2019년 11월 28일 판례면 2020년 법원 9급이면 2월 말이거든요. 3달도 안 된 판례를 바로 내잖아요. 최신 판례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특히 부서법령과 조인트되어 있는 이 최신 판례들은 법령도 물어볼 수 있고 판례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 다이렉트 판례들은 판례 더하기로 해서 책에다가 실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실어 드린 판례들은 역시 거의 다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3판이 뭐 이렇게 뚱뚱해졌어. 부속 법령 끝에 부록 빼보시면 그렇게까지
부피가 많이 작년 거에 비해서 늘어나긴 했지만 이 부록을 제가 정말 안 싣고 싶었는데 앞에 머리말의 취지대로 내년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그리고 청원법 이걸로 보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년 초반기에 있는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고육지책으로 실어 드린 겁니다. 그거 빼고 438페이지까지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또 이렇게 두껍고 부담되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끼기만은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조금 복합적으로 이 최신 기출 지문하고 짬뽕해서 줄이기도 하고요. 좀 삭제하기도 하는 조문들도 많았고요. 무조건 추가하지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14조는 이 17페이지에 있는 원칙과 예외 표로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기출 지문 중에서 3번, 4번만 확인하고 여기는 여러분들 특별하게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조문을 분설해서 암기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중요한 건 대통령의 임기 개시는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이 아니고 0시라고 대통령은 이제 개헌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역사적 책임 소재 여러 가지 문제 등이 관련될 수도 있으니까 대통령은 다른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자체장은 다음날 0시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다음날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만 다음날 0시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번 기출지문을 보시면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에 의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의 다음 날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전임자의 잔임기간은 맞습니다. 14조 2항 조문과 밑에 있는 표로 보셔도. 그런데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이 아니에요. 지금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입니다. 왜? 원칙을 물어봤어요? 예외를 물어봤어요? 예외를 물어봤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지방의원 칸에 있는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 원칙 칸에 있는 게 아니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입니다. 똑같은 위치로 4번까지 소방관부 올해 문제입니다. 4번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 거기까지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28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이제 여기는 더 이상 강조 안 드려도 우리 선거권 몇 세로 바뀌었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18세라는 거 여러분들 어떤 시험에서 나와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선거권 연령 18세. 단 이 18세가 19세가 헌법에 위반돼서 18세로 바뀌었다라는 지문 나오면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선거권이 18세 이상 국민은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권 있고 2항에서 18세 이상 지자체 이렇게 규정한 사람들은 지자체 장의회 의원 지방 선거권이 인정되고 중요한 건 15조 2항에서 지방 선거권 선거권 인정한 것 중에서 일정한 출입국 관리 체류 자격 취득일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슨 선거권이 인정되는지 모든 선거권이 아니라는 게 키 포인트예요. 지방 선거권이 인정된다는 거지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권까지 인정된다? 틀립니다. 그래서 밑에 기출 지문 중에서도 4번을 보시면 외국인은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권이 없으나 지방 선거권이 조례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다. 조례가 아니고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작년 서울지방7급에서 참정권은 인간의 자유라기보다는 국민의 자유이므로 공직선거법은 외국인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오답을 유도했어요. 조례도 아니고 법률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일정한 체류 요건을 갖춘 18세 이상 선거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어서 우측에 있는 표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29조에서는 피선거권 25세는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1항이 중요합니다. 선거에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 이 40세가 헌법 67조 4항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가 유일하게 표시되어 있는 이 40세가 헌법에도 67조 4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5년 이상 국내 거주는 헌법에 없어요.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측 30페이지로 넘어오셔서 25세 이상 됐고 2번, 3번, 4번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고 금방 봤던 거. 근데 20세라고 딱 보기 좋게 빨리 맞추라고 25세를 20세로 딱 바꾸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공직선거법 기본 강의 뒤쪽으로 공직선거법을 조금 더 진도를 나가고 싶은데 강의를 연속해서 한 4시간 이상을 했더니 약간 부담이 되네요. 그러면 우리 프라임에서 전자책방 아닌 걸로 올리는 첫 번째 부서법령 기본 강의는 여기서 일단 종료를 하고 18조 선거권이 없는 자부터 다시 여러분들한테 촬영해서 기본 강의 4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프라임법학원에서 처음으로 유튜브를 촬영한 첫날입니다. 그래서 저도 감회가 새로워요. 아무튼 여러분들께 약속했던 부서법령 법령집만 갖고 계시면 자료와 제가 강의를 통해서 실제 시험에 반드시 도움이 되도록 부서법령 특강을 잘 업로드 시켜 드릴 테니까 반드시 활용하셔서 고득점 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